오늘도 새벽 요가에 점심시간 영어회화, 퇴근하고 웨이트에 독서 모임까지 갓생 살았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지? 좋아요는 늘었는데 기분은 왜 별로야? 몽키씨, 그 기분 몽키씨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갓생을 살아서 오늘도 영혼까지 탈탈 털리신 건 아닌지요? 새벽 기상부터 밤늦은 공부까지 여러분의 플래너는 빽빽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표정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죠. 바로 자존감 없는 성실함의 위험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갓생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지만 그 성실함의 뿌리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봐 무서워서라면 그것은 자기개발이 아니라 우아한 자해일 뿐이죠.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전시용 노력을 멈추고 내면을 채우는 진짜 가이드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죠. 물론 성취감은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선후 관계가 바뀐 경우가 문제예요.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성실함이라는 옷을 입으면 그 노력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외적 가치 조건화라고 불러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의 노력은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격증을 따고 아무리 몸매를 갖고도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또 다른 타인의 인정을 찾아 헤매게 되죠. 박사님, 근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칭찬받으면 기분도 좋고요. 오, 몽키.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달콤한 보너스 같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주식이 아니라 보너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된 동력이 타인의 칭찬이 되어버리면 내 행복의 조종키를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 돼요. 남이 칭찬해주면 천국에 갔다가 조금만 비판받거나 반응이 없으면 지옥으로 추락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특히 전시용 노력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나의 성장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 메이킹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나를 돌보는 데 쓸 에너지를 남의 눈치를 보는 데 다 써버리니 번아웃이 올 수밖에요. 번아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위와 내 내면의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하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의 성실함은 해야 한다, should라는 강박에서 기반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해. 남들 다 아는 재테크 나도 공부해야 해. SNS에 올릴 만한 멋진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해. 이런 should의 목록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게 돼요. 반면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의 노력은 하고 싶다, want 혹은 나에게 가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똑같이 밤을 새워 공부해도 전자는 뒤처질까봐 무서워서 하는 고통스러운 인내고 후자는 알아가는 즐거움이나 목표를 향한 몰입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없는 성실함은 우리를 기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요. 성과는 잘 내지만 그 안의 인간은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번아웃이에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이걸 해야 하지라고 소리치는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지 않고 나를 위한 진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3가지 단계입니다. 1단계 동기 검열하기, The Why 테스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들여 하고 있는 그 일 혹은 그 공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만약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 SNS에 올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전시용 노력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과감히 줄이거나 진짜 내가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해요. 2단계, 작은 성공의 정의를 바꾸세요. 우리는 늘 거창한 결과물로만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채우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자기조절감이에요. 토익 900점 받기가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정한 단어 20개를 외우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집중해보세요. 타인의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오직 나와 나 사이의 신뢰를 쌓는 연습입니다. 3단계는 감정의 언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온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에 무디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으세요. 나는 지금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하구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하구나.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기 개발은 나를 더 멋진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의 고유함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꽃피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바탕이 된 성실함은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실패해도 내가 무능해서 그래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번 방법은 틀렸네,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라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인 거죠. 성과가 곧 나의 가치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운동하는 이유도 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사실 바디 프로필 찍어서 올리려고 억지로 참으면서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땀 흘리고 나면 개운한 그 기분 자체를 즐겨보려고요. 근데 박사님, 만약 제가 노력을 좀 줄였다가 정말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죠? 그 불안감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몽키, 정말 솔직하고 중요한 불안이네요.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건 엔진의 상태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기 위해 엔진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폐차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잠시 속도를 줄이고 내 내면을 채우는 시간은 결코 도태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멀리 더 오래 달리기 위해 연료를 채우고 엔진을 점검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죠. 남들의 속도계에 눈을 떼고 여러분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랍니다.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성실함은 빛을 발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존감 없는 성실함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진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플래너에 해야 할 일만 적지 마시고 그 옆에 내가 오늘 느낀 기분이나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한 줄을 적어보세요. 화려한 갓생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 위의 연극은 이제 그만두세요. 조명을 끄고 무대 뒤로 내려왔을 때 거울 속에 자신과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갓생이랍니다. 오늘도 고생한 당신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내일을 몽박사가 응원합니다.